성주 FM 92.7MHz 이완영의 고향사랑 시작합니다. 성주 사람 좋아해요. 이완영의 고향사랑. 야, 좀 신이 납니까 여러분? 벌써 제가 시작할 때가 여름인데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저 역시 성주 FM을 통해서 우리 성주분들, 인근 고령 칠곡분들 이래 함께한 시간이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매일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송년 모임, 송년 파티죠. 단체뿐만 아니라 뭐 동창회, 동기회,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제가 가보곤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우리 PD께서 내년에는 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2023년 이제 보내고 2024년은 갑진년 용어의 해입니다. 갑진하니까 갑진 한 해가 되는 갑진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새해는 여러분들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시나요? 예. 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내가 이런 거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좀 적게 마셔야 되겠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우리 경제적으로는 우리 참외농사, 뭐 샤인머스킷, 뭐 또 벼농사, 딸기, 우리 농작물을 수확하는 우리 농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더 큰 풍년 수확이 돼서 소득을 더 많이 업되게 많이 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시겠죠. 소망을, 새해 소망을 우리 함께 빌어봐야 되겠죠. 그 소망과 행운이 이제 함께 온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루어낼 거야, 또 해낼 거야, 이런 긍정 마인드가 충분히 충만하면은 그게 행운이 따라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비관적이거나 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는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요즘 송년 모임에서 가장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한 해 동안 우리 잘 지내왔으니까 올 한 해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송년 모임을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약주도 한잔 하고 맛있게 식사하다가 뭐 묵은 때를 벗겨낸다랄까요? 그 지나간 일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화근이 돼 가지고 막 그 송년 모임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광경들이 흔히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내가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될 터인데, 야 내가 그거 뭐 잘못했냐, 네가 더 문제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송년 모임이 아닌, 화합도 아닌, 여러분들 뭐랄까요, 더 불안만, 또 우정에 금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나간 걸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경륜이 쌓이면 제가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도 하실 겁니다만은 뭐랄까요,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타인의 잘못을 잘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화합을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나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존감을 살리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는 저는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우리 이 군단이 농촌 환경을 가진 우리 환경에서는 내가 한 말이 금방 이웃에 또 친구들에게 퍼져나간다, 알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뭐 내가 이런 말 한 게 뭐 비밀이 지켜지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사랑하는 성주 국민들이 늘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절실하게 느끼곤 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 성주에서는 군의회가 내년도 성주군청에 예산을 처리하면서 군수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여러분 갈등이 있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누구의 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는 그것을 심의하고 또 삭감도 할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청 공무원과 군의회가 잘 대화가 된다면은 뭐 우리 국민이 뭐 군의회 방문해서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았을까, 참 아쉽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었습니다. 또 요즘 그 송년 모임에 가보면 이 상을 참 많이 주더군요. 뭐 군수상, 군의회상, 국회의원상.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상을 받는다, 수상한다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너무 이 상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에 대한 값어치, 상에 대한 그 뭐랄까 귀한 그런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받을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랄까요, 수상하는 사람과 이 상을 주는 사람들의 그 조화가 좀 더 우리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올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장,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뭐 경제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 눈이 오는지 창문 밖을 보는 일, 설레는 겨울 알람. 캐롤 거리에도 퍼져와 별별처럼 주위 감싸와 나는 벼처럼 걸어와. 아른거리는 너 마시멜로 같은 맘, 네 품에 안겨 사르르 녹는 느낌. 꼭 겨울잠 속 꿈 같아. 두 눈에 가득한 따뜻한 온 세상이 빛나 기다려온 크리스마스 두근거려. 단 하나뿐인
반짝임 하얀 눈을 밟는 소리 날 반기는 겨울 인사 귓가에 종소리 울려와 종소리 울려 달콤한 이 순간 작은 선물 담긴 빨간 루돌프 삶에 내 소원 목록을 건네받았을까 너 하나만 가득 적은 나 어쩜 이뤄질 것 같아 온 세상이 빛나 기다려온 크리스마스 두근거려 단 하나뿐인 wishlist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특별해져 on my mind 살짝 문을 열면 밝은 미소 담은 얼굴로 인사해줘 기다려온 선물 Christmas please come soon 빠라라따 빠라라따 빠라라라 빠라라따 빠라라따 짜라라라 빠라라따 빠라라따 Christmas 빠라라따 dream come true 틱톡 시간 안 멈춰봐 틱톡 누굴까 꿈꿔본 너와 나늘 기다려온 오늘 밤내 모든 Christmas wish comes true yeah 항상 같은 기분 너와 Merry Christmas 행복하자 저 하늘 위로 눈이 꽃잎처럼 내려 baby on my mind 다음 겨울에도 지금 같은 모습 그대로 함께해줘 늘 하나뿐인 Christmas wishlist dreams come true 빠라라따따 빠라라따따 빠라라라 겨울이 열린다 흑백 추억과 함께 하늘에 춤추는 꽃 한기에 맺혀 땅 위에 덮여진 그리움 아름스런 계절 얼음 속에서 태어난 불빛 한온한 너의 곁이 내 자리구나 새로워 처음보다 더 아직도 아픔이 남았다면 비겨울 눈꽃에 묻으면 돼 서로의 사랑을 품은 온기로 그 아픈 눈독들 사라져 너로 예쁘게 쓰여진 계절 언제보다 오늘 더 빛날 거야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매일이 첫눈 같은 날 온 세상 하얗게 물든 겨울의 소리 생명의 입김으로 속삭이시는 몇 번이고 다시 여기에 아름스분 계절 불길 속에서 핀 눈꽃송이 해가 닿는 모든 길이 서로 아니구나 좋아해 처음보다 더 아직도 아픔이 남았다면 비겨울 눈꽃에 묻으면 돼 서로의 사랑을 품은 온기로 그 아픈 눈독들 사라져 너로 예쁘게 쓰여진 계절 언제보다 오늘 더 빛날 거야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매일이 첫눈 같아 사계절 눈이 내려와 어린 날 꿈속처럼 문 위에 너의 눈을 그리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자, 노래 잘 들으셨죠? 올 한 해 마감하면서 화합이 뭐냐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링컨 대통령과 당시에 같은 대권 후보인 스워드라는 사람과의 화합입니다. 사실 링컨보다도 스워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고 대통령이 된다고 했죠. 근데 막상 대통령 후보는 링컨이 됐습니다. 근데 이에 진 스워드는 깨끗하게 링컨을 인정하고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쉽게 와닿을 겁니다. 또 그것만에 그치지 않았죠. 링컨은 이런 스워드를 국무장관, 최고의 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포용과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을까? 대한민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도 가고 또 이러지만 정조대왕은 다시 정약용을 활용하고 또 일을 맡기고 하는 아름다운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불화, 갈등은 뭐가 가장 클까? 저는 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좌우 대립, 남북 갈등, 그죠? 또 지역 갈등, 또 요즘은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좌우 뭐 그거는 뭐 정당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좌우 진영은 서로 상대방 영역을 받아들이면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남북 우리 종북이라고 무조건 북한을 따르는 사람. 그렇지 않다. 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또 서로 갈등을 갖는.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 저는 얼마나 이 대한민국 저는 꿈꾸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만은 사실은 섬나라죠. 대륙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반도라고 그러는데 이 반도가 대륙하고 연결되려면은 당연히 남북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훨씬 세계에서 G7, G5 최대 강국이 되는데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대 갈등 제가 잠깐 많이 언급을 합니다. 저희 자녀가 30 초반 제가 이렇게 5분 정도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화가 나고 아들도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안 될까? 저는 아버지 세대의 경험, 뭐 경제 환경, 국가 환경을 좀 더 이해하려고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버지 세대는 아들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좀 더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대 갈등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저는 이런 말씀 강조드렸죠. 그러나 아마 대한민국이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 갈등이 없다. 인종 갈등이 없다. 이 점은 늘 저는 세계 각국에 나갈 때마다 자랑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화합을 하는데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가 미상의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한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동행의 기쁨이 있다. 동행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된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 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의 위험한 날도 서로 손잡고 건너가자.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가 아주 쉽고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산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 아무리 못 믿어도 한 사람만은 믿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합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말이 이 배신자, 야, 너 배신자야.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을 하죠. 이 배신이란 말이 특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죠, 그죠? 뭐 자기를 키워준 사람, 또 뭐 자기 주군이라 그러잖아요. 주군을 배신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 집권 여당에서 그 탄핵에 찬성을 하고 탄핵이 맞았다 하고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자기가 내보내는 그런 걸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서 배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배신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배신을 제가 재밌는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탈리아 시인 단테 신곡에 배신한 개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단테는 9가지 지옥의 영역 중에 가장 9번째 심한 지옥을 배신자로 정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 로마의 카이사를 배신한 브루투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성직을 매매한 교황, 이렇게 단테는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심한 형벌을 받는 게 배신자다. 이렇게 단테가 정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100% 공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배신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 단테의 이 가장 극형의 처벌을 받는 배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 배신이라는 것을 내 사전에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야만 상대와의 화합, 진정한 우정, 우애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그 봄이 생각나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내 맘에 피어난 작은 꽃잎처럼 설레던 그날이 떠올라
아주 멀기만 했던 그곳에 닿을 때면 이 순간을 잊지 마요. 우리의 추억을 함께한 이 시간은 가슴 깊이 또 새겨봐요. 찾기만 했던 나를 포근히 감싸주던 그대 그 목소리 서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어 다시 함께 노래하는 새하얀 눈처럼 환히 빛나는 우리 시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의 계절 우연한 작은 맘이 오늘 하루가 되어 지금 순간이 된다면 함께 걷는 우리 계절들을 나 영원히 약속할게.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의 계절 기억해. 찬바람에 떠밀리듯 걸음을 옮기다 움츠렸던 기억들은 마주하는 밤 비뚤어진 목도리를 고쳐주던 네가 바보처럼 또 생각나 시려는 코끝에 훌쩍이는 맘에 너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라 고마워 생각나줘서 내 겨울이 돼줘서 꼭 한 번쯤은 첫눈처럼 내려줘서 한가운 너를 따라 그 시절로 되감아보면 그곳엔 네가 있어 여전히 웃고 있어 불빛 가득 거리에 종이 울려보면 함께 부르던 12월의 노래 고마워 생각나줘서 내 겨울이 돼줘서 꼭 한 번쯤은 첫눈처럼 내려줘서 한가운 너를 따라 그 시절로 되감아보면 그곳엔 네가 있어 여전히 웃고 있어 그 기억 속에 시린 계절에 너를 마주 나가곤 하 조용히 쌓여가는 눈꽃에
이젠 너가 버린데도 넌 내 맘속에 또 한 번 내릴 테니까 기나긴 밤을 따라 기억 끝을 헤매다 보면 그리운 네가 있어 아직 우리가 있어 여전히 그 겨울엔 네가 있어. 예, 화합, 배신만큼 이게 오늘 연말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이어보면 그럼 한국에 우리 배신하지 않고 좋은 사례로 많이 회자되는 게 우리 생육신, 사육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조가 집권하자 원래 왕을 이을 단종을 이렇게 옹립해야 되는 게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신들이 그렇게 의논하다가 발각이 돼서 희생을 당하는 사례. 저는 참 안타깝고 그런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선비 정신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선비 정신을 저는 꼭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지조, 절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완영은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자부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그 갑작스런 그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할 때 뭐 탄핵 이전에 청문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에 제가 아무도 의원이 맡지 않으려고 하는 간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주군이다. 그럼 내가 박근혜 정부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의무 또 지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뭐 세상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세상이 좀 이상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박근혜는 결국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회에서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습니까? 한 60여 명 됐죠. 60여 명이 우리 당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바람에 국회 의결이 됐습니다. 저보고 그런 면에서 참 당신은 의리를 많이 지키고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다 이런 걸 저한테 인정해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나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구나. 그분이 한 푼이라도 돈을 뭐 챙긴 게 있느냐. 이제 뒤늦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곱고 바른 것은 내가 죽어도 주장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우리 배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볼까요? 미국의 대통령 부부의 일화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 주유소를 갔던 겁니다. 주유소. 그랬더니 주유소 사장이 그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됐죠. 그분을 만나더니 반갑게 하면서 내 학창 시절에 내가 데이트도 신청하고 했는데 참 기억나느냐? 추억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학교 동기였으니까. 이제 그런 대화가 끝나자 이제 대통령이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 당신 시집 잘 왔잖아. 당신 내한테 결혼했으니까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자기 잘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부인이 하는 말이 멋진 역공을 펼쳤습니다. 여보, 아니야. 저 사람이 내하고 결혼했다면 당신이 아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이랬더니 아마 대통령이 혼비백산을 했다는 일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공무원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 집 사람이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사였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같이 지역에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더니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의원직은 의원직이고 내가 하는 직은 교사다. 내가 평생 교육자지 국회의원 아내는 아니다. 그런 점을 배려를 하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집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 제가 참 부족했구나. 이 집사람의 생각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이 하고 싶고 또 일하고 싶은 그 교사를 40년을 교직에 몸담고 금년 2월에 교장으로 퇴직했다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부부라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역을 존중할 때 부부간의 화합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농사 지을 때는 부부가 같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뭐 낮에 직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부보다 잘 싸우나요? 아니면 더 이래 화합되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래 곁에서 볼 때는 아이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같이 일해보면 분들은 아이고 우리도 좀 따로 떨어져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고 뭐가 뭐 하나의 길인지는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부 화합의 길은 하나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다. 뭐냐? 각 남편과 부인의 개성에 맞게 그 화합의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저는 오늘 부부 화합의 길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합을 했으니까 내한테 우리 부부한테도 그렇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내성적이고 또 뭐 무엇을 좋아하고 그죠? 이런 걸 다 파갖고 내 남편은 또 어떤 성향이고 뭐 밖에 나가서 잘 노는 스타일이고 뭐 술도 잘하고 뭐 이런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맞춰서 우리 부부가 맞춰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제 내년 새해부터 이 새로운 소망을 꿈꿀 때 내 남편에 맞게 나를 맞춰보자. 내 부인에 맞게 나를 맞춰보자.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날 남편의 술을 많이 먹고 곤드레 만들에 들어왔다. 그러면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술 좀 줄이지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 남편은 더 화를 내겠죠. 여러분 이럴 때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마누라니까 우리 와이프니까 내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고 내가 술 덜 못 먹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부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 제안 드리는 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또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용돈도 달라 그러고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애도 먹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러려니 철학을 가지고 또 자녀분들도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까 내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더 멋지게 성장하라고 잘 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려니 왜 아버지 잔소리 하십니까? 내 아들은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이렇게가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새해 그러려니 하는 그런 철학의 마음으로 화합을 다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연말 연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금년 마지막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 그죠? 이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3요소 여러분 아시죠? 예.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형성이 됐나?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그 혼란의 시기도 끝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선 남한만이라도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자. 그 제대로 세워보자는 게 여러분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서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하고 대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안녕하고 우리 가족이 번영하고 잘 살려면은 일단 국가라는 이 바탕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빼앗겨 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는 계속 뭐 ICBM 탄도미사일 참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합니다만 그러면 북한의 나라를 빼앗겨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쉽게 말하면 거의 우리는 다 뭐 죽은 시체가 다름이 없다. 이런 자유 시장 경제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영토를 잘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 확장하는데 우리 귀한 사람 한번 여러분 한번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당시에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사들였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내막을 보면 1867년입니다. 1867년 미국의 아까 그 국무장관 스워드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회는 그 쓸데없는 땅을 왜 사냐? 바보 같은 짓이다. 스워드의 얼음 상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워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현재 가치가 아닌
감춰진 보물을 봐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연설과 설득을 하게 됩니다. 당장만 보지 말자. 그래서 단 한 표 차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법 사들이게 되는 쾌거를 이루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 이후 통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알래스카 안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가 나고 냉전 체제가 되자 미국의 방어망을 알래스카에 설치를 하고 또 유전도 발견돼 가지고 대박이 나고요. 그죠? 이 알래스카 지금은 이 미국의 주요한 자산 지역 주로 49번째 주로서 당당하게 미국에 기여하는 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 후손들, 너희들은 앞으로 간도 중국에 있는 간도 땅을 반드시 한국의 땅으로 찾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국력은 매우 약하고 일본과 중국의 멋대로 국경에 선을 그어서 간도가 중국 땅으로 편입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국력이 세졌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를 파고 또 당시에 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듯이 자, 간도는 원래 한국 땅이다. 중국 너가 우리가 돈 줄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간도 땅이 간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되면 얼마나 우리 또 국력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속의 중심이 되는데 멋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주 군민 또 인근의 칠곡 고령 군민 여러분, 나의 중심에는 또 우리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행복, 나의 삶의 번영, 이거는 역시 인근의 친구, 직장 동료 다 함께 있다. 이런 사회, 소사이어티도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번영케 하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또 우리 지역사회 성주라는 땅에서도 화합하고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새해 더욱더 함께 여러분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 나가는데 또 미랄도 되고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자, 2024년 갑진년 값진 한 해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완영의 고향사랑 많은 추억과 또 상식 또 지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새해 뵙겠습니다.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12시가 되면 달도 내게로 기울여요. 모두 다 쏟아져 내려 tonight. 우리 마주한 이 순간
party야 우리의 happy birthday party야 끝나지 않을 밤이야 나를 위한 선물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Okay D-Day party야 나의 일곱 번째 노래야 부디 영원토록 꿈 같은 하루야 벌써 1년이 지났네 작년이 때도 우리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나네 크리스마스 3일 전 이번 내 생일에도 같이 있자 겨울 지나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Why 하얗게 눈이 내리면 난 Why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담아볼게요 Oh my love B-I-R-T-H-D-A-Y 어서와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happy birthday party야 끝나지 않을 밤이야 나를 위한 선물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Okay D-Day party야 나의 일곱 번째 노래야 부디 영원토록 꿈 같은 하루야 차가운 공기가 불어 잠든 고요한 새벽 Good night 깨지 않고 꿈에서 봐요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지금 순간이 따뜻해진 우리의 맘이 모든 걸 다 바꿔놨죠 Break it down now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 너를 위한 선물이야 My present 너와 함께면 이 지금 모든 게 꿈처럼 모든 게 내게로 오네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너의 기억들은 바람처럼 나의 얼굴에 불어오네 You're in the air 머물러줘 이대로 있어줘 내가 잠들 때까지 Blowing the wind moon에 너는 어디 있는지 바람이 알려주네 I can feel it in my face 내게 너의 한 조각 불어오는 시가 되어 I can feel it in my heart 잊지 못하는 조각 들려오는 바람이 되어 바람의 시가 되어 I can feel it in my face 내게 불어오네 I can feel it in my heart 바람의 시가 되어 Dust in the wind
I can feel